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에 관한 설정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엑스코드가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강의를 다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도 가능한 한 빨리 재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현재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미 촬영이 끝났었지만, 엑스코드가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재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됐어요. 제가 3월 중에는 마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3월을 조금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선 스토리보드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전까지 만들어놨던 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데이터 소스에 관련된 메서드들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스토리보드로 이동해서 셀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이동을 하시면 아이덴티피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reuse identifie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셀 같은 경우에 스태틱 셀일 경우엔 몇 개의 셀이 있을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지만 다이나믹 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셀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 또 우리가 셀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iOS에서는 이러한 셀들을 만들 때 100개의 셀이 있다고 해서 100개의 셀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우선은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화면에서 지나갔거나 아직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셀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UI 처리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일 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 셀을 화면에 보이기 직전에 새로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 셀 모양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토타입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이전에 스토리보드에서 만들어 줬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아울렛을 연결해 줘서 소스 코드에서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아울렛을 연결하지 않고 이 아이덴티피어 이름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아이덴티피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토타입 셀의 이름을 또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화면에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필요할 때 생성을 해주는 iOS 시스템상의 재사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좀 더 디테일한 그 백단의 얘기들은 꽤 고급 과정으로 가셔야 좀 배우실만 할 거예요. 대부분 퍼포먼스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뒤에 있는 메모리 단에 관한 공부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기본적인 유틸을 만들다거나 개인 개발자로 생활을 하실 때는 거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래픽 처리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 좀 극한까지 메모리를 쥐어 짜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찌됐건 프로토타입 셀, 이 셀에 식별자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식별자는 책에 보이시는 것처럼 160페이지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셀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에 관련된 컨트롤을 해줄 스위프트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보시면 스위프트 파일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new 파일에서 등록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끌어다가 새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로또 셀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크리에이트를 딱 눌러주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UI kit으로 바꿔주시고 클래스 이름은 롯데셀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스토리보드로 이동해서요. 이 셀에 관련된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쪽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로 이동을 하시면 이 셀에 관련된 부분을 해줄 클래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로또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프로토타입 셀들에 관련된 메서드들은 로또셀.swift 파일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레이블들을 아울렛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켜주는 버튼이 있죠. 이 부분들은 앞장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뒷장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몇 번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굳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원래 우리가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해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컨트롤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토매틱이 아니라 매뉴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고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키셨으면 아마 잘 떴을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레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6개의 레이블들을 다 소스 파일 연결을 해줄게요. 레이블 하나를 클릭하시고 쭉 끌어오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아울렛을 만들어주는 게 뜨겠죠. 1번 넘버 1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레이블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넘버 2고요. 세 번째에서 6번째까지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개의 레이블들을 다 아울렛 생성을 해줬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코드 6-6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이곳에 보여줘야 되니까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줘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시스턴트 데이터를 끄시고 스탠더론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뷰 컨트롤러.swift 파일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셀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아니라 여기 부분부터 지워주고요. 테이블 뷰에 DQ reusable cell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셀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저희가 인스펙터에서 설정을 했었던 재사용 식별자 이름을 써주는 거겠죠. for index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로또 셀과 관련된 테이블 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나오는 이유 스페이스가 없네요. 올려봤습니다. 자, 아까 있던 밑줄이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셀은
우리가 만들었던 로또 셀 클래스 타입의 셀을 만들어서 그 셀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할 거예요. 이렇게 셀을 만들었으면 그 셀 안에 있는 넘버 1의 텍스트는 1이다.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6개를 동일하게 만들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시고 다시 안에 텍스트 내용들도 이렇게 바꿔서 임시로 셀 내용들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메서드에서 섹션 안에 셀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주는 거라고 했죠. 아까 0이었으니까 아무 셀도 안 썼을 텐데 이렇게 1로 바꿔서 셀이 하나, 그러니까 로우가 하나 있다고 세팅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들어 놨던 설정들이 다 동일하게 잘 작동이 됐다면 아마 한 줄이 나오고 거기에 번호 6개가 잘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 시뮬레이터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들이 잘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1, 2, 3, 4, 5, 6이 뜨긴 하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잘 나오지는 않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뷰들에 관련된 서로 상관관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크기로 뜰지 이것들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절 내용부터 그것들에 관한 설정을 할 거예요. 바로 오토 레이아웃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앱이 조금 더 이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 겁니다. 어디서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요. 파일에 보시면 172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옆으로 치우고요. 스토리보드로 다시 가볼게요. 자, 저희는 이 툴바 그리고 이 테이블 뷰까지 다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툴바부터 설정을 해줄게요. 툴바를 선택을 하시고 컨스트레인트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시면 그 부분이 동작이 된다. 그러니까 설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onstraint 설정을 했으면 add constraint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한 위치들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적당히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앱을 실행해 봐야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두고요. 그 다음 툴바에 설정을 했으니까 테이블 뷰에도 동일하게 constraint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책에는 양옆이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저는 0으로 놓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뷰에 관련된 오토 레이아웃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실행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설정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했고요. 시뮬레이터가 뜨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툴바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서로 상관관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툴바를 테이블 뷰가 덮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옆으로 넘기고 종료하고요. 자, 이 두 개의 셀들에 관련된 부분 설정이 잘 끝났는데 이제는 레이블들에 관련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이렇게 Shift 버튼을 누르고 6개의 레이블들을 다 골라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3, 3, 0, 0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qual width 누르주시면 6개의 레이블들이 다 같은 크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add constraints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로 설정이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attribute inspector로 가셔서 alignment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실행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조금 더 이쁘게 나왔나 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뷰 컨트롤러로 가셔서 로우를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3줄이 뜨겠죠. 3줄이 뜰 테니까 그걸 보시고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갖고 와가지고요.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6개의 번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그럴듯한 UI가 만들어졌죠. 근데 회전을 해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잘 유지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네, 회전을 시켜도 앱이 잘 돌아가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강에서는 UI 부분은 확정이 됐으니까 실제 로또 번호를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인지 그 부분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